이번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수소 원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의 원자 핵 주위의 전자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의 성질은 전자가 결정합니다. 수소 원자뿐 아니라 모든 원자의 성질은 전자가 결정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은 적어도 물질의 성질에 관한 한 전자들을 그냥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것이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딱 있고 여기 뉴턴의 운동 방식이 이렇게 딱 있다면 문제마다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건 다 똑같고 무엇만 바뀌냐면 저기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바뀝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는 저 힘만 바뀝니다. 저게 바뀌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문제란 행성들의 운동이죠. 그러면 행성들의 운동을 할 때는 여기 F자리에다가 만유인력을 집어넣으면 행성들의 운동을 풀 수가 있는 것처럼 저기에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무엇 집어넣겠습니까? 쿨롱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 또는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포텐셜은 이건 스칼라인데 R분의 2제곱 여기에 Q 프라임인데 Q가 원자 핵의 전하가 2고 전자의 전하가 마이너스 2여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 이걸 풀면 저렇게 놨을 때 또 이렇게 놨을 때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로 대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숫자로 대표하려면 좌표계를 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같으면 좌표계를 정해가지고 이런 벡터들을 성분으로 표시하죠. 저기서는 무엇을 표시하느냐? 여기 벡터가 있고 저 벡터. 그래서 저기다가 어떤 좌표를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 저기는 라플라시안, 델 제곱. 이게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좌표계를 선정할지는 문제마다 다른데 그 문제를 무엇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하니까 어떤 좌표계로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야 가장 간단한가가 좌표계를 정해줍니다. 여기서는 이미 R이 무슨 좌표계입니까? 이거 구좌표계죠. 이걸 만약에 직각 좌표계를 표현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어요? 루트하고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구좌표계를 이용하면 아주 편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좌표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좌표계의 좌표는 뭐냐면 저기에 원자핵이 있는 것을 원점에 딱 놓을 것 같으면 R 세타 파인데 R은 원자 핵에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 세타는 Z축에서부터의 각, 그 다음에 파이는 뭐였습니까? 우리 1학기 때 이거 열심히 다 했지만 자, 저 전자가 있는 데서 XY 평면으로 수선을 내려 긋고 그걸 잇는 선과 X축 사이의 각, 이게 파이죠. 이 R 세타 파이가 바로 구좌표계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여기에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우리 전에도 한번 했지만 포텐셜을 딱 보고 포텐셜 에너지를 보고 그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바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변수 분리가 돼가지고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분리가 돼서 시간에 대한 파동함수와 공간에 대한 파동함수를 이렇게 딱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서 한 거하고 이건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공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좌표 R에 대한 방정식은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시간에 대한 방정식이 뭐가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 풀면 뭐가 됐어요? 항상 모든 풀이가 다 요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가 E인 풀이에다가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거만 딱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아니까 이제 뭐만 풀면 되겠습니까? 공간에 대한 놈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걸 풀기 위해서 이제 좌표계를 이용하는데 그 좌표계는 무엇을 이용하는 데 쓰냐면 저 라플라시안을 표현하는 데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각 좌표계의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구좌표기의 라플라스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좀 복잡했죠? 이거 우리가 1학기 때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지금 풀지는 않겠고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경우는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수소원자 문제를 푸는데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풀이가 나오는지 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쓴 것인데 슈레딩거 방정식의 맨 앞에 있는 2n분의 h바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나누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고 앞에는 2n분의 h바가 다 없어졌어요. 2n분의 h바가 여기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요걸 푸는데 가만 보니까 어떠냐? 이거는 변수 분리가 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파동함수가 r과 세타와 파이의 함수인데 이것을 r만의 함수, 세타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로 이제 놓는 거, 이게 바로 변수 분리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 푸사이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걸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변수 분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곱하면 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꼴이 되냐면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 분리한 결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 쭉 있는데 여기에 독립 변수 중에서 요항은 요거 파인데 어떤 각입니까? 이게 이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항에는 방위각이 없죠. 요거에만 방위각 의존하죠. 그러면 요 놈을 다 합해 가지고 0 되게 하려면 요 놈은 어때야 되느냐? 방위각에 의존하는 숫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뭔가 상수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수값을 마이너스 ml 제곱 이렇게 놓겠어요. 이건 우리가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A 이렇게 넣어야지 되겠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놓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걸 그렇게 딱 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 요 놈하고 같으니까 그 방정식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수 분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상미분 방정식, 파이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 하나 구했죠. 그래서 이거 파이 방정식 해가지고 일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요 놈을 이렇게 딱 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두 개를 딱 보니까 요거만 제외시키면 변수 분리가 딱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요 두 항에서는 사인 제곱 세타가 없어지고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가죠. 자, 그럼 이거 세타만의 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자, 좌변은 뭐가 됩니까? 좌변은 보니까 r만의 독립변수 r만의 함수입니다. 우변은 뭡니까? 독립변수 세타만의 함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독립변수는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변하는 독립변수를 대입하더라도 양변이 같으려면 둘이 상수여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수값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꼴로 나느냐?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꼴로 돼야지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알아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식이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세타 방정식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R 방정식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식을 3개, 독립변수가 3개니까 식 3개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 3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의 풀이가 어떤 식인지 보겠어요. 근데 바로 직접 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건 우리가 금방 알죠. 자, 이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 풀이가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파동함수라고 하면 이때 아까 저 값에 ml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저 ml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면 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위각이라고 그랬습니다. Z축을 중심으로 뺑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방위각인데 이 방위각이 이렇게 좌표기에서 보면 자, 요게 파이라면 한 바퀴 돌렸습니다. 360도 하고 다시 온데 다시 말하면 이 파이를 더한 거 이것도 어떻습니까? 같은 각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파동함수가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파동함수가 파이일 때나 파이 더하기 2파일 때나 같아야 된다. 만약에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위치에서 파동함수가 두 개 생긴다는 거죠. 물리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리를 대표하는 풀이는
같은 위치에서 또는 같은 시간에서 풀이가 하나만 나와야지 됩니다. 풀이가 두 개 나오면 자연현상이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모르죠. 자연현상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풀이가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했을 때나 파이 더하기 2파이를 대입했을 때나 같아야 되려면 무슨 조건이 성립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성립하겠죠. 자 이런 조건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네. ML이라고 하는 상수가 이게 반드시 정수여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수 이렇게 정수여야지만 되는데 요거를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자기양자수 여기서 자기는 나라는 뜻이 아니라 마그네틱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알고 보면 각운동량의 Z축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해서 자기양자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자기양자수가 처음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양자수가 딱 얼마일 때의 풀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첨자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중에서 이거 고유함수라고 하죠. 자기함수가 ml일 때의 파동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을 보겠어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거 뭔지 알았습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정수여지면 되죠. 근데 이번에 이 식도 이거를 이게 이제 associated 르장드르 미분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요거 아까 우리가 상수로 놓은 거죠. 이 상수의 L이 아무 값이나 되면 이 식이 안정된 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어디서나 유한한 풀이여야지 됩니다. 이게 만약에 L이 어떤 특별한 값이 아니면 유한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풀이가 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 저 L은 반드시 ML의 절대값보다 더 큰 정수여야지 되고 정수여야지 된다. 더 큰 값이고 정수여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풀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 L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양자수 또는 궤도양자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궤도양자수는 오비탈 퀀텀 넘버를 얘기하는 것이고 왜 궤도양자수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각운동량의 크기를 표시하는 크기와 연관된 그런 양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L이 ML의 가장 큰 값보다 더 커야 되니까 ML은 어떤 값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L보다 작은 값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같은 L값이 하나라면 ML값은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냐면 2L 더하기 1개. 여기서 어때요? L에서 1에서 L까지 또 마이너스 1에서 L까지 그리고 제로까지 있으니까 2L 더하기 1까지의 서로 다른 ML값을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냐? 이 식의 풀이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양자수가 두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각각의 풀이마다 거기에 두 개의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구해보니까 그거는 우리 수학에서 구한 풀이하고 다 똑같은데 이 풀이,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PLML 이렇게 표시한 이 풀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associated 르장드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이것은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거 다 푸는 풀이가 나와져 있어요. 네. 이거 한국말로 그냥 연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다항식 르장드르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궤도 양자수가 하나 더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식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 세 번째 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풀었더니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에 V를 뭘 집어넣냐면 이거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 식이 무슨 식이 되냐면 Associated 라게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E가 딱 어떤 정해진 값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정해진 값을 가느냐? E가 0보다 크면 아무 값이나 가져도 좋아요. E는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E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불연속적인 값인데 그 불연속적인 값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n은 어떤 거냐면 n은 1, 2, 3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연속적인 값만 가져야지. 그런 불연속적인 값에서만 이 R이 이 풀이가 유한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풀이가 유한하다는 것은 R이 이 지름 이 스몰 R이 무한대로 가면 R이 0으로 다가가야지 됩니다. 0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점점 커지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런
그런 안정된 유하는 풀이를 가지려면 바로 이런 숫자여야지만 된다. n이 여기서 n이 1, 2, 3이어야지만 되고 그러면 그때 여기에는 이 값은 이 에너지 고유값은 딱 저렇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 저렇게 에너지 고유값을 구해놨더니 이렇게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저걸 구했더니 그게 바로 무엇과 같았냐면 보호 수소 원자 모형에서 우리 저거 이미 구해놨었죠. 수소 원자 모형에서 세 가지 가정을 사용해가지고 구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리드베리 공식 이렇게 설명할 때 사용한 거 그것과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소 원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뭘 이용했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용했죠.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용하고 그다음에 쿨롱 힘 이용하고 그다음에 궤도는 무엇으로 가구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그것만 이용해서 구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쓰는 경우하고 똑같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풀이가 그렇게 같을 이유는 없는데 이건 어쩌면 우연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자기력의 경우, 전자기 상호작용을 받는 경우에는 뉴턴 역학으로 구한 값과 양자역학으로 구한 값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나온 거였죠. 거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양자역학의 세상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뉴턴 역학에 적용해서 구한 값하고 양자역학을 적용해서 구한 값하고 같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우연한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탐구하는데 뭔가 불빛을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한 양자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양자수, 프린시펄 퀀텀 넘버라고 하는데 이 주양자수는 바로 에너지 값을 고유 에너지를 구하는 데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양자수가 딱 있으면 그러면 그 궤도 양자수는 주양자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궤도 양자수는 저 주양자수보다 더 크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더 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딱 정해지면 궤도 양자수는 0, 1, 2, 3, 4 해가지고 n-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양자수다.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삼식의 풀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양자수로 표현되는데 여기 두 개의 양자수가 들어가죠. 여기 n 들어가고 l 들어가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것을 associated 라게르 폴리노미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딱 풀면 그 파동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유값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R의 파동함수는 양자수 두 개, NL. 그 다음에 세타의 파동함수는 양자수 세타 ML. 그 다음에 파이의 파동함수는 양자수 ML 이렇게 갖게 되죠. 그것들은 associated 라게르 이걸 라게르 연관함수라고 그러고 associated 르장드르 연관함수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양자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주양자수 이것은 1보다 큰 정수면 됩니다. 1, 2, 3, 4.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주양자수하고는 에너지가 결정되죠. 궤도 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n-1까지 0에서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L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쫙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것으로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가 정해집니다.